이번 시간에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제4번째 부가세 실기 시간입니다. 일단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의 난이도는 중.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제목을 가지고. 제목에 보면 일단 얘가 메인이에요. 매입세액 공제. 얘가 일단 핵심이에요. 매입세액 공제, 매입세액은 원래 공제되잖아요. 맞죠? 얘가 지금 메인인데 이런 단어가 붙으면서 어렵게 만든 거예요. 의제라는 것은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당연히 매입세액은 공제해 줍니다. 당연히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는데 매입세액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매입세액으로 안 보이는데 야 이거는 그래도 매입세액으로 하자. 그게 의제매입입니다. 그게 의제매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면세 품목을 사는 겁니다. 면세라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죠? 부가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면세 품목은 사오면 어떻게 사오냐면 이렇게 원재료라고 이렇게 사오는 거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안에 부가세 대금 안 붙겠죠. 그래서 원재료라고 사오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적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적었는데 야 여기서 있잖아 우리 주사 바늘 딱 꼽아가지고 꼭 뽑아내는 겁니다. 무엇을 뽑아내냐면 부가세를 뽑아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쭉 뽑아냅니다. 쭉 뽑아내면 얘가 이제 분계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 원재료의 부가세 대금이 생성되는 거죠. 이렇게 시키는 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맞죠? 컴퓨터가 다 오토매틱으로 해줍니다. 오토매틱으로 해주고 단축키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파악하는 거.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액션. 이렇게 액션이 돼야 되죠. 면세 농축수 임산물만 해줘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면세 농축수 임산물만 해줘요. 과세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되니 안 되니까 판명이 딱 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면세입니다. 면세. 근데 면세가 뭐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면세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뭐 주사 맞는 것도 면세고 혈액도 면세고 혈액이 농축수 임산물에 들어가진 않죠. 도서, 책도 면세죠. 책은 농축수 임산물에 들어가진 않죠. 즉 면세 품목 중 농축수 임산물에 한해서라는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건을 골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을 때 1번에 도서가 나오면 얘는 제껴야 돼요. 자, 이렇게 거르는 작업을 첫 번째 선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여기서 첫 번째 선행이에요. 그래서 면세 품목인 농축수 임산물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과세로 팔던지 아직 안 팔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해줍니다. 안 팔아도 의제매입세액 공제해준다는 말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 해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청은 물건을 살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면세 품목을 면세로 팔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면세 물건을 면세로 파는 내용이 뭐가 있죠? 우리 그 정육점 있죠, 정육점. 여러분들 정육점 가보셨어요? 언제 가죠? 여성분들은 고기 살 때 사지만 남자분들은 정육점 갈 일이 없죠. 네, 갑니다. 언제 가냐면 우리 어디 가죠? 초장집 가죠, 초장집. 초장집에 가면 사업자 번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육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육점은 면세로 사서 면세로 팔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장집에 가서 고기 결제를 하고 그때 면세로 결제를 하고 들고 와서 초장집에 음식점에 가서 한 명당 뭐 얼마 이렇게 해서 고기 값을 먹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가세가 안 붙죠. 부가세가 안 붙기 때문에 우리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걔네들 고기가 싸다는 게 아니라 음식점은 원래는 고기와
식사에 합해서 부가세를 붙였는데 요거를 분리시키면서 부가세 부분만 빠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거기는 요 의지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 면세 물건을 면세로 판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 지식은 우리 세무 2급에는 안 나올 거예요. 세무 1급에 가면 나옵니다. 세무 1급에 가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쌀을 구입을 했는데 쌀이 100kg을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 50kg은 과세로 팔았고 아직 30kg은 안 팔았고 20kg은 옆집에 주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kg은 판 게 아니죠. 맞죠? 옆집이 왜 줬냐면 옆집에다 음식점인데 쌀 좀 빌려달래. 아니면 쌀 팔래. 그래서 쌀을 그대로 판 거죠. 그러면 얘는 의지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얘만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면세에서 농축수 임산물만 골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걸러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는 X, 병원 진료도 X, 책도 X. 시험에 얘네들이 나오면 X. 아시겠죠? 얘네들 걸러야 돼요. 그래서 분계를 보면 이렇게 돼요. 원재료 아까 전에 제가 주다 바늘을 꼽아가지고 여기서 뽑아낸다 그랬죠? 부가세 대금 뽑아내면 이렇게 뽑아내집니다. 이렇게 뽑아내집니다.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뽑아내집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약간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40원이 뽑아지는데 F11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뽑아내집니다. 이렇게까지 시험에서 잘 요구하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1040원을 1000원에 40원으로 뽀각 해가지고 4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하는 대상이 어디냐면 음식점이 일단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회계적 지식을 쌓고 나서 이제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빨리 좀 만져볼 수 있는 부분이 음식점이에요. 왜냐하면 음식점이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지인들이 음식점을 하면 내가 그냥 부가세 신고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음식점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또 우리 학생분들은 우리 학생분들이 저기 음식거 협회 알바 많이 나갑니다. 알바. 거기에서도 전부 다 뭐예요? 음식협점이죠. 거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점은 전부 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제매입은 의제매입세 공제를 하고, 제조업은 또 이런 제조업 어디 있죠? 통조림 회사. 통조림 드세요? 뭐예요? 통조림 말고 또 뭐 있죠? 맥콜. 보리를 이용해서 만든 음료수. 맞죠? 또 뭐 있죠? 연어, 통조림. 여기도 통조림이네. 통조림. 하여튼, 제조업도 음식, 농축수 임산물을 통해서 제조하죠. 맞죠? 과자, 이런 거. 다 의지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40이 산출되었는지를 한번 보면, 1040원에 곱하기 104분의 4를 해서 40원이 이렇게 계산됩니다. 물론 컴퓨터가 해주는데, 얘는 우리가 클릭을 한번 해줘야 돼요. 클릭을 한번 해줘야 되니까 공제율을 암기하셔야 돼요. 요거 암기. 첫 번째 암기. 조금 어렵죠? 그 다음, 1040이라는 것은 이제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도는 좀 뒤에 나오지만 얘도 암기예요. 얘도 암기. 우리가 지금 암기해야 될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요거 X 해야 된다. 요거 1번이고, 한도 암기하셔야 되고, 공제율 암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제율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틀릴 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래서 뒤에 한번 볼게요. 공제율 암기. 이거 어떻게 다 외우지? 제가 공제율 때문에 틀릴 것 같지 않다고 해놓고는 대빵 많다 맞죠? 그래서 우리 선별해서 외울게요. 일단 시험의 90%는 104분의 4입니다. 됐죠? 그럼 하나만 먼저 암기를 하는 거예요. 104분의 4를 암기를 합니다. 104분의 4를 암기를 하고 104분의 4가 뭐냐? 당사는 중소제조업이다 라고 시험에 나와요. 당사는 중소제조업이다 라고 하면서 104분의 4가 나와요. 율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제조업에서
조금 힘들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빠져가지고 106분의 6만큼 해줬어요. 중소제조업은 106분의 6. 중소제조업은 106분의 6. 다시. 중소제조업 중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영세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과자나 도정이나 제분, 이제 밀가루 만들고 떡 방앗간 만들고 이런 개인들은 조금 더 해주는 거죠. 106분의 6만큼.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일단 제끼시면 되죠. 시험에 안 나오고, 그 외에는 중소제조업이 아니다라고 나오는 부분 얘는 시험에 나와요. 102분의 2. 얘가 예를 들어서 90% 정도가 이제 얘가 시험에 나온다고 친다면 얘는 뭐 한 2, 3%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 95 해도 되겠다. 95 정도 해도 되겠다. 95% 정도가 얘가 시험에 나와요. 나오고 얘가 한 2% 정도. 당사는 중소제조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102분의 2. 중소제조업이 아니다. 이런 말은 대기업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율이 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 지금 되어 있는 게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잔 아십니까? 타잔. 타잔에서 뭐 하죠? 안 가봤나? 노래방이죠, 노래방. 노래방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술 먹을 수 있는 곳이 있고 술을 못 먹는 곳이 있어요. SM 노래방이라고 아세요? 맨발로 들어가는 노래방 몰라요? 여러분 대체 뭐하고 사십니까? 애들하고 노래방 가려고 하면 좀 약간 건전한 장소, 약간 그런 걸 선택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술 먹고 이런 데는 약간 분위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골라다 보니까 SM 노래방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맨발로 들어가요. 맨발로 들어가고 술 안 팔아요. 이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애들하고 가는데 거기는 술을 안 팔고, 타자는 좀 뭐 유명하죠? 거기 노래 부르러 가는 게 아니라 술 마시러 가죠. 1시간 딱 마시고 빠빠이 하는 거 딱 좋잖아요. 맞죠? 노래 틀어놓고 그냥 대화하다가 집에 가는 거죠. 어쨌든 노래방인데 그런 데가 유흥입니다. 시험에 안 나오겠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점 법인은 나머지 3%를 차지합니다. 106분의 6이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것이 크게 세 가지예요. 102분의 2, 104분의 4, 106분의 6. 음식점 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뭐냐면, 여러분들 유명한 음식점은 거의 다 법인일 거예요. 놀부보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는 체인점, 그런 데는 거의 다 법인입니다. 거기는 106분의 6만큼 해줘요. 이 숫자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104분의 4가 가장 많이 나오고, 모르겠다. 104분의 4. 여러분들이 시험에 틀리는 부분은 아마 106분의 6에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잘 틀려요. 음식점 법인은 또 특히 전산세무 1급에 좀 나오는 편이고 우리는 잘 안 나와요. 얘는 이론 문제로 나와요. 이론 문제로 3번 정도 나왔어요. 지금까지 3번 정도 나왔고, 음식점 개인은 일단 우리 실기용으로는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회계 1급 이상부터는 법인 회사만 나와요. 그러니까 실기용으로는 절대 안 나와요. 실기용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이론용으로 개인은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 개인은 조금 더 해줘야지 해서 숫자가 커집니다. 108분의 8. 되게 커졌죠? 108분의 8만큼 되게 커졌는데 그 중에 연매출이, 매출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확한 표현은 확정기간 과세 표준이 즉 1월부터 6월까지가 2억 이하가 되면 최대 1년에 4억입니다. 맞죠? 최대.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 1월부터 6월까지의 그 과세 표준이 2억 이하가 되면 조금 더 혜택을 더 줬어요. 109분의 9만큼 더 줬습니다. 요거는 이론 문제로 나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실기용으로 뭐 암기해야 할 사항은 얘예요. 두 번째는 얘는 안 틀릴 것 같고요. 제 생각에. 틀리면 여기서 틀려요. 틀리면. 그래서 104분의 4, 102분의 2, 106분의 6. 타자는 절대 안 나올 거고, 요거는 이론용으로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생각외로 공제율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는 일은 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한도입니다. 한도. 한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매출을 이만큼 했어요. 매입의 크기는 요만큼일까요? 이만큼일까요? 자, 매입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매출하면 회사가 망하죠. 매입을 이만큼 하고 이만큼 매출해야 정상적인 케이스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인데 우리 심리는 이렇게 심리가 여기 형성이 돼 있어요. 뭐냐면 매입 이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매출은 요거밖에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허용해줬어요. 그래서 매입을 많이 넣어도 그냥 오케이 해줬는데 지금은 바꿨어요. 이렇게 매출 대비 조금만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이만큼이면 매입은 요만큼만 잡아주겠다 이런 이야기고 거기에 대해서 한도는 40%만 있는데 이 한도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암기 X도 해놓으세요. 우리 법인은 일단 40%로 통일입니다. 법인은 40%인데 개인은 퍼센트가 많아요. 뭐 65% 뭐 이렇게까지 있을 겁니다. 한도는 계속 바뀌고 있고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이야기 해드렸죠. 한도에서 틀릴 것이다. 왜 틀리냐면 조금만 더 볼게요. 한도는 언제 해주냐면 확정 신고 시에만 합니다. 예정 신고 시에는 한도 체크 안 하셔도 돼요. 즉 예정 신고 시에는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어요. 예정 신고 때는 안 해요. 확정 때만 한도 체크를 해요. 한도 체크라는 말은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고 여기 담고 여기에 한도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도가 여기까지인데 즉 매입이 이만큼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정 때는 한도 체크 한다 했어요? 안 한다 했어요? 예정 때 한도 체크 안 하죠. 예정 때 이만큼 썼어요. 이만큼의 매입을 넣었어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받았어요. 그러면 확정 때는 얼마만 가능하죠? 이만큼만 가능하겠죠. 확정 때는 맞죠? 이거 이상하면 이 부분은 의제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죠. 그러면 한도 체크할 때는 예정 때는 안 하기 때문에 한도 체크 확정 시 할 때 예정 거랑 확정 거를 다 들고 와서 한도 체크하는 게 맞겠죠. 예정 때 안 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한도 체크의 기준점이 매출이에요. 이 매출은 1번 예정 때 거만 한다. 2번 확정 때 거만 한다. 3번 예정 때 거, 확정 때 거 다 넣는다. 정답은 예정 때 거, 확정 때 거 다 넣어야 되겠죠. 다 넣어서 매출의 그로스를 먼저 잡고 매입도 예정 매입과 확정 매입을 다 넣어서 한도 체크 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프로그램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틀리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얘는 칸을 두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정 매출 입력하는 칸이 있고 확정 매출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됐는데 매입 쪽에는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웃기죠? 요거를 두 개로 쪼개졌으면 우리 안 틀릴 건데 제가 프로그래머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전화를 못 했는데 그러니까 칸이 한 칸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한 칸. 그래 더 웃긴 거는 프로그램 입력하다 보면 확정 매입의 숫자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냐면 얘를 지우고 이해가세요? 예전 것까지 더해가지고 숫자를 고쳐줘야 돼요. 프로그래머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머 문제. 그래서 틀린다면 저는 여기서 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살짝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에 보시면 일단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색깔 한번 제가 진하게 한번 그어 볼게요. 여기가 과세 표준이 이제 매출이죠. 과세 표준이 매출입니다. 이거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너무 확대가 되었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과세 표준이 매출입니다. 얘가 아까 지금 현재 금방 이야기했던 예정 매출 입력하는 칸 맞죠? 여기가 확정 매출 입력하는 칸, 여기가 예정 더하기 확정 매입을 적는 칸. 이 칸이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쪼개졌으면 우리가 안 틀렸을 건데 한 칸인데 더 웃긴 거는 여기에 나중에 입력하다 보면 확정 때의 매입이 숫자가 들어와 있어요. 걔를 지우고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은 이렇게 네 칸이에요. 네 칸. 이렇게 네 칸을 입력하면 되고 지금 보니까 제가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40%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어렵죠, 설명. 자, 일단 주요 내용 요거까지 하고 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가 빠지면 불러지지가 않습니다. 거래처 코드 꼭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정리했던 거. 면세 품목, 특히 농축수 임산물의 하나고 과세로 공급하든지 안 팔든지 해야 된다.
맞죠? 면세로 공급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거 적으세요. 면세.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네모난 칸 돼 있죠? 네모난 칸. 면세 품목에 한해서. 요게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자, 두 번째. 매입처입니다. 매입처가 사업자라면, 매입처가 사업자가 뭔 말이냐면, 사업자 번호가 있으면 사업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서 사올 것 같아요? 하나로마트, 뭐 이런 데서 사올 가능성이 높죠. 맞죠? 또는 농산물 시장, 뭐 이런 데서 사올 수가 있겠죠. 거기에 그 매입처가 사업자 번호가 있다라면 무조건 계산서하고 카드를 또는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돼요. 간이 영수증 수취하시면 안 돼요. 요거 걸러야 돼요. 사업자에게 사오는데 간이 영수증 받아오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 주의할 거. 요거 주의. 주의입니다. 주의. 사업자에게 사오는데 간이 영수증 가져오시면 안 돼요. 그러나 농어민 매입일 때는 적격 증빙을 갖출 수가 없죠.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거래 증빙만 있으면 돼요. 거래 증빙만 있으면 된다. 농어민 매입은 제조업만 돼요. 제조업만 돼요. 음식점 일반이나 음식점 법인은 안 돼요. 음식점 일반이나 음식점 법인 안 돼요. 요 부분 있잖아요. 간이 음식점만 공제된다.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만 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 아까 거래처 코드가 빠지면 불러지지가 않고 면세 품목에 한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했고. 자, 요 부분. 자, 농어민 매입은 제조업만 된다. 거기에 적혀 있던 간이 영수증은요, 이제 올해부터 안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예 간이 영수증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농어민 매입은 누구만 된다고요? 제조업만 된다. 이 부분이 이제까지 세무 1급 쪽에서만 문제가 나오다가 최근에 세무 2급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 보면 음식점 법인은 106분의 6이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음식점 법인은 농어민 매입이 돼야 안 돼요? 다시, 농어민 매입은 누구만 된다고요? 요쪽만 돼요, 요쪽만. 그런데 음식점 법인이 나오면 106분의 6으로도 고쳐줘야 되고, 농어민 또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농민은 아시겠죠? 농민, 농민, 어민. 조금 더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있는 횟집이에요. 음식점이죠. 바닷가에 있는 횟집이에요. 어디서 고기 사죠? 바닷가에 있는 횟집이 설마 하나로마트 와서 고기를 사진 않겠죠? 맞죠? 어디서 사죠? 배 들어오는 어부한테 사겠죠? 이해가십니까? 어부한테 사면 의제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농어민 매입은 안 돼요. 횟집은. 음식점은. 그냥 되게 어찌 보면 이 법은 조금 불합리적합니다. 그러면 내가 농어민이 하여튼 횟집은 안 돼요. 농어민에게 사는 거 안 돼요. 아시겠죠? 농어민 매입은 제조업만 되는 것으로 여기 또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도. 매출액의 40%를 한도로 하고 여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죠? 한 확정 때 한도 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모난 칸 이렇게 채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일단은 우리 실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해봐야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겠죠? 374페이지를 먼저 한번 문제 풀어보고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라고 되어 있고 공제율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체크하고 갈게요. 요것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 했어요. 여기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 기타 업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02분의 2. 그 다음 음식점, 법인 이렇게 세 가지 시험에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법인은 40%인데 개인은 65%까지 존재를 하고 있다. 맞죠? 45%부터 65%까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예, 암기 안 해도 되고 요것도 하나 체크해 놓고 하세요. 요렇게 체크. 원래는 이제 108분의 8인데 109분의 9까지
적용해 주었습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아까 우리가 설정해놨던 8990 그대로 놔두시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2기 확정 문제, 여기 확정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도 체크.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시험 칠 때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회계 처리도 하시오. 시험에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에서 끝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는 14번 칸에 들어가요. 14 이렇게 메모해 놓고요. 회계 처리는 아까 자동으로 될 겁니다. 여기 자동이라고 해놓을게요. 자동으로 됩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멘트 104분의 4 이렇게 적겠습니다. 본서식 작성을 위한 예제로 전표 입력도 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은 통상 1번에서 전표 입력 생략하고 문제가 잘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태창 농산의 그 회사 코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거래처를.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1300번으로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1300번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 태창 농산 매입 거래처로 하시오 했기 때문에 매입으로 하고 사업자 번호 10601 62408 대표자 태희찬까지 할게요.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소 생략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여기 거래 사례를 한번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클릭할까요? 매입 매출 전표를 클릭합니다. 날짜는 12월 2일로 갈게요. 12월 2일. 자, 12월 2일로 갔고, 지금 현재 문제가 원재료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원재료니까, 우리 원재료 넣고, 무엇을 수치했죠? 계산서는 우리가 유형이 뭐죠? 매입, 면세이죠. 맞죠? 매입, 면세. 매입. 여기서 매입으로 갔다가 어디로 간다? 면세. 여기 있네요. 맞죠? 53번으로 진입하겠습니다. 53번. 자, 품목은 우리 요겁니다. 요거 농산물. 자, 수량은 100. 단가는 이야기 안 해놨죠. 엔터. 공급가액을, 요 매입가액을 적으면 자동으로 단가가 적힙니다. 600만원, 엔터. 아십니까? F2, 태창. 바로 나오네요. 엔터. 전자 맞습니까? 1. 자, 분계는 우리 깔끔하게 2번 한번 할까요? 2번. 끝났죠? 분계? 아십니까? 면세니까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 상황에서 잠시만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커서가 지금 밑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맞죠? 제가 밑에 가 있고, 제가 아까 F11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F11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띄고 있죠? 가운데 노란색 선 보입니까?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여기서 왼쪽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노란선 오른쪽 선을 클릭할 거예요. 오른쪽에 여기 클릭했다 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맞죠? 이거는 커서가 밑에 있어서 그래요. 위에 요런 데 한번 클릭하고, 다시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쪽으로 좀 많이 바뀝니다. 왜 이래놨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프로그래머가 뭐 잘못했나?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리다 보면 의제 재활용이라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요런 화면이 뜨죠? 요런 화면이 뜨면 의제 매입이라고 있죠? 그래서 1번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4 엔터.
그러면 자동으로 104분의 4만큼 계산기 두드리면 똑같아요. 이 값이 된 것이 확인됩니다. 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 했냐면 의지 매입 선택해주고 4번 선택해주고 이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여기 하단에 부가세 대입금이 살아나요. 그러면서 딱 그 부분만큼 원재료 부분에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될 겁니다. 되십니까? 그러면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의제라고 뜨죠. 여기에 보시면 색깔이 아마 분홍색 색깔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K랩의 많은 기능들을 보고 있죠. 확인 딱 누르면 얘 바뀌었고 얘 바뀌었고 이 색깔이 확인하시려면 딴 데 클릭해 보면 되죠. 분홍색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죠. 맞죠? 이렇게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12월 4일자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조금 빨리 면세 53번 자, 품목 바뀌었죠? 똑같나? 이번에 농산물 2라고 해볼게요. 구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산물 2 150 450만원 해창 농산 전자 1 분계 2 맞아요. 그 다음 이제 간편짓게 바로 누르니까 이제 의제 재활용 그대로 해도 되는 얘는 누르고 1번 얘를 4로 바꿔주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딱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까지 우리는 일단 분계 입력까지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가 되었고 메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메인 가시고 그 다음 부가가치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클릭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지금 입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떠요. 한도 체크만 우리가 하시면 돼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들어가서 기간이 12월 달이면 1기 확정이죠. 10월부터 2기 확정 12월 딱 하면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실제적인 여러분들 시험에는 요거를 강제 입력이에요. 강제 입력. 근데 우리가 다 입력이 되었죠. 이 숫자가 여기 이 숫자가 여기에 지금 뻥하게 들어와 있는 게 지금 보이죠? 얘를 지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를 이제 장식하도록 할게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얘가 뭐냐면 예정 때 매출, 얘가 뭐냐면 확정 때 매출입니다. 이 숫자 입력할게요. 자, 여기에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에 예정 매출, 여기 1,000만 원, 확정 때 매출 얼마? 1,500만 원. 맞아요. 요거는 확정 때 매입만이에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꺼내 놓으시고 요거 클릭한 상황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한번 하시고 엔터 일단 대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여기 뭐 넣을 거냐면 예정 매입 얼마 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정 매입이 얼마 했냐면 여기 있네요. 312만 원 매입했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312만 원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이 돈이죠. 1362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탭 누르고 컨트롤 V 하면 이제 바뀝니다. 자, 현재 우리가 이제 뭐 했냐면 여기는 예정 매출, 여기는 확정 매출, 여기는 예정 더하기 확정 매입을 했어요. 현재 문제에서는 확정 매입이 여기이기 때문에 예정 매입만 골라서 했습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 입력할게요. 이미 공제받은 거. 근데 일단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해석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내가 매출을 2,500만 원어치 했는데 매입세액 공제 좀 해주세요 했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한도 체크 한번 해볼게. 그래서 한도가 얼마다? 40%니까 한도가 1,000만 원이네요. 맞죠? 근데 단기 매입 얼마큼 했다라고 보고됐어요. 야, 이거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1,000만 원만 해줄 거야. 이해가시죠? 1,000만 원 중에서 104분의 4를 계산했더니 38615만 해줄 거야, 이마요. 난 벌써 이만큼 해달라 그랬는데. 그런데 예정 때 또 이미 내가 공제 받았네요. 예정 때 공제 얼마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예정 때 공제가 12만 원 공제 받았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 12만 원 넣으시면 나머지 차익만 해주는 거죠. 이만큼 해달라고 했지만
요것만 해줄 거야. 이해가십니까? 상단에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했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 메인 화면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 부가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 10월부터 12월로 가보시면 이미 14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숫자가 지금 264615만큼의 숫자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맞죠? 오케이.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452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회사 코드는 그대로 있으시면 되겠죠? 452페이지. 아까 처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페이지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제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자료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줄 거야 되겠죠? 2021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오. 현재 문제에서는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며 줄 거 볼게요. 중소제조업.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2기 예정이잖아요. 한도 체크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한도 체크 안 하니까 되게 간단해요. 중소제조업 몇 분의 몇이죠? 104분의 4. 시험에 대부분 104분의 4입니다. 전표 입력은 생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서 수령은 괜찮고요. 제조업은 농어민에게 매입해도 되죠. 맞죠? 싹 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바로 데이터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게 예정이니까 언제부터 언제로 가면 된다?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 여기에 F2 누르시고 경기농산. 자, 취득일자 2021-0705. 여기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런 이제 화면이 떴는데, 이제 우리 시험에는 자동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동 입력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요. 자, 이 두 개는 사업자에게 사용, 즉, 하나로마트 뭐 이런 걸 때는 요 두 개, 요거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농업인은 농업인에게만 매입해야 되고, 또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농어민 매입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농어민 매입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요 놈이 틀릴 만한 놈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계산서니까 1번. 자, 물품명은 농산물, 수량 100, 매입가액 1000. 이렇게. 자, 공제율은 상단에 공제율 일괄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지만 얘는 시험 칠 때 많은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공제율 일괄 변경을 누르면 어느 데이터가 초기화가 되어서 시험 문제 혹시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각게 고치는 걸로 할게요. 104분의 4 선택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하단에 여기 클릭 F2 김갑동 취득일자는 2021-0720. 자, 부분은 3번. 최소 수량 50, 매입가액 30. 공제율은 104분의 4 선택하면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은 입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예정 때니까 여기 끝이에요. 상당히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끝이에요. 요거 나중에 요 탭은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탭은 일단 시험 칠 때는 요 탭은 사용 안 해요. 요 탭은 사용 안 하고 요 탭만 보시면 돼요.
세무 일급가며 요 탭 사용하라라고 나오면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505페이지 합니다. 뿅. 50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여기 트랩이 하나 있어요. 트랩이. 일단 문제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간은 일기 확정 신고죠. 확정에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에 뭐라고 적을까요? 한도 체크라고 적겠습니다. 얘는 예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도 체크 꼭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예정 신고 때 공제받을 의제 매입 세액은 64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요 부분인데 요게 한도 체크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건 좀 이따가 보고 요거부터 판단할게요. 사업자에게 매입한 것은 영수증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이에요. 얘는 X예요. 얘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입력해야 돼요. 요것 때문에 제가 파랑이 걸었어요. 파랑이 걸었고 그 다음 의지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기간은 보다시피 4월부터 6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4월부터 6월까지 F2 U1 농산. 그 다음 취득일자는 2021-0402, 구분은 1번. 물품포리 100-3400 플러스 공제율은 아까 제가 체크 안 했네요. 공제율 여기 중소기업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요 체크해 놓으시고 요렇게 따서 104분의 4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104분의 4 이렇게 좀 적어 주시고 꼭 확인하고 104분의 4를 선택해 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윤종신으로 내려가야 되죠. 윤종신 2021-051로 3번 물품명 밀 50, 1, 2, 3, 4 플러스 2번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F2 킹구라 2021-0624 3번 물품명 밀 30, 980 플러스 2번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젠 필요한 게 얘인데요. 이제 입력하는 것을 제가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제 64만 원은 이제 어디에 입력하냐면 여기 있는 64만 원은 여기 입력합니다. 이미 예정 신고 받았던 64만 원 입력하고 지금 떡하니 보면 숫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숫자가 어디 뭐가 들어와 있냐면 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확인되죠. 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워야 되는지 아닐지 한번 보는 거죠. 요거죠. 5614000이 확정대 매입이죠. 입력을 어떻게 하냐면 얘 입력하고 그 다음 얘 입력하고 그 다음 얘를 칼이 안 먹히네요. 얘를 전부 다 합해서 입력해줘야 돼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킨 대로 요거 각각 입력 한번 해볼게요. 3,500. 자, 이렇게 화면에 여기 예정분에 3,500, 확정분에 1,500 딱. 여기를 지워야 되죠. 지우고 일단은 지우고 이제 여기를 계단기를 이용해서 5614000이랑 그 다음 16640 플러스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탭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 이 숫자가 들어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여기에 조심할 게 예정 매출 한 칸, 확정 매출 한 칸, 예정 매입 더하기 확정 매입. 요거는 문제에서 고지해 주니까 요건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끝이 나겠죠. 자, 잠이 확 깨죠? 감사합니다. 페이지 567페이지.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자, 현재 문제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소기업이다. 몇 분의 몇?
요렇게 적으셨으면 본인을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시험칠 때 요거 체크할 것. 알겠죠? 그 다음 2기 확정. 2021년 2기 확정. 요거. 이렇게 확정.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된다? 반도 체크. 의지 매입은 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지 매입 세액 공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뭐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둘 다 입력하시면 되고, 맞죠? 농어민도 되고, 예정 때 매출 요렇고, 확정 때 매출 요렇고 이렇게 되어 있다, 맞죠? 예정 때는 또 의지 매입 세액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크게 수정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한 결과를 봤을 때 부천 입력해주고, 홍상진 입력해주고, 얘도 그냥 여기에 있는 자료 그대로 땡겨 쓰시면 되죠. 맞죠? 그래서 땡겨 쓰시면 되고, 예정 매출, 확정 매출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기 파랑이 556페이지 하겠습니다. 뿅. 페이지 556페이지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지금 됐죠? 뭔가가 트랩이 있죠?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기업. 몇 분이면? 요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안 나와요. 법인기업만 나옵니다. 근데 음식점에 나오면 사실 한 개 더 주의해야 돼요. 농어민 제외. 농어민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농어민이 없다 맞죠? 농어민까지 들어왔으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을 건데 농어민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지금 머무르는 겁니다. 일기 확정이니까 뭐 해야 되죠? 한도 체크 하시면 되겠죠? 한도 체크. 네, 한도 체크하고 이제 우리가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입력을 해놓으니까 훅훅 지나가는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4월부터 6월까지 F2 서울 농산 2021-0405 얘는 증빙을 보셔야 돼요. 계산서 물품 농산물 200에 106 플러스 엔터. 요거 몇 번? 3번. 자, 그 다음 여기 F2 강남마트 2021-0506 여기를 보셔야 돼요. 신용카드 2번. 물품명은 농산물. 혹시나 해서 그런데 농어민 매입은 음식점 법인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수량 50에 42400 플러스 몇 번? 3번.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탭을 눌렀더니 커서가 여기 와 있어요. 여기에 과세 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과세 표준인 이 값을 이제 여기 넣어야 되고, 이제 여기 넣어야 되고, 그 다음 요거를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140 플러스 엔터. 여기는 200 플러스 엔터. 여기에 떡하니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말 보면 조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봤더니 하하 없네요. 맞죠? 그러면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값이 없다라면 이 값을 넣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없다라면 148400 플러스 저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빨간색 문제죠? 빨간색 문제. 자, 빨간색 문제는 좀 어렵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594페이지 문제입니다. 당사는 요식업이 뭐죠? 이 음식업이에요, 음식업. 영위하는 법인 몇 분의 몇이 되죠? 오케이. 일단 여기서 하나의 트랩이 나왔습니다. 106분의 6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자동 반영해서 매매지 점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동 반영. 자동 반영이니까 우리 F11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 남았죠? F11을 이용해서 블록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일기 확정 신고, 확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한도 체크가 들어가야죠. 이 문제는 이제 한도 체크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더라, 맞죠? 한도 체크는 어려운 게 아니다. 얘만 입력하면 되죠. 330 요거. 첫 번째, 김마늘 요거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농민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맞죠? 농민은 제조업만 돼요.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 돼요? 안 돼요. 입력은 뭐만 해야 된다? 자가만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안 되더라도 입력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진 않습니다. 의제 매입에 관련된 것만 입력하시면 돼요. 얘만 입력하시면 되죠. 얘를 매입 매출 전표에 한번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을, 자, 날짜를 6월 30일자로. 6월 30일. 유형은 전자 계산서라는 걸 봤으니까 53번. 맞죠? 품목은 사과, 수량은 20. 단가는 없으면 넘어가고 212 플러스하고 엔터 딱 치면 단가가 자동으로 됩니다. 뿅 이렇게. 코드는 사과 농장. 그 다음 전자 1. 현금으로 거래했다라는 말이 위에 있죠. 맞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얘를 현금 거래인 1번 해도 되고, 우리는 현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3번 혼합으로 해서 밑에 대변에 101 이렇게 잡아주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여기 역삼각형을 클릭하는 거죠. 역삼각형을 클릭하고 의지의 재활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지 매입 체크해주고 106분의 6하고 확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의지 매입 클릭하고 되어 있네요. 맞죠? 그러면 그냥 확인. 의제가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고 여기에 아마 부동색이 들어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단에 부과된 대급금이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의제 재활용을 클릭합니다. 의제 매입 세액 신고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기 확정 기간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까지 하면 이렇게 불러와져요. 혹시 불러와지기가 안 되면 거래처를 등록을 안 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이 이야기를만 했죠? 예정분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확정분에 들어가서 이 금액 330 플러스 330 30 플러스 저렇게 하고 엔터 딱 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건만 넣어야 돼요. 한 건만.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났어요. 우리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대로라면 매입 매출 전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부가세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입이 됩니다. 그럴 때 F11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의제 재활용을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의제 재활을 선택했을 때는 여기 의제 매입과 여기 해당 칸에 있는 숫자만 바꿔주시면 여기에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터에는 색깔이 안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의제라는 마크가 붙고 아래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 한번 확인 안 했다 했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를 선택하고 나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 이제 시험에 가장 잘 틀리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부가세 신고서는 우리가 아까 확인 안 했는데 부가세 신고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14번 칸에 의제 매입세액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아까 확인했네. 한번 했죠. 첫 번째 한번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 본 문제 하나요. 음식점 법인으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6분의 6 선택해 주시고 농어민은 제외.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요거 파란색으로 하나 바꿨어요. 요거는 이제 세무 1급에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에 관련된 문제는 학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